이상하게 됐네. 이번 시간에는 그 관의 상태를 볼 건데, 예, 관도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 그리고 지장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장간, 주로 지장간 위주로 해서 관의 그 레벨, 예를 들어서 파워풀한 어떤 그 국가 공직인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관인지, 지방에 있으면서 또 영양가가 있어서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관인지, 중앙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있으면서 파워풀한 그 관들이 있어요. 본사는 뭐 서울에 있을지 몰라도 지방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평택이가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그 관들은 매우 영양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 포스코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중앙이라고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이 됐던 이런 데는 영양가 있으면서 지방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볼 때 또는 재성을 볼 때 지장간에 있으면은 뭐 약하게 보는 경향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환상을 낄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으면서도 매우 월급도 많이 받고 파워풀하고 영향력도 막강하고 그런 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관이라 그래도 공망이라 그래서 못 쓴다 그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공망을 맞아서 해외에 있는 관을 쓰면서 오히려 영향가 있는 그런 관들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본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경인에 이렇게 접니다. 그러면은 그 정관격으로서 아주 좋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관을 쓰려고 하니까 그 취업도 잘 안 되고, 그에 따라서 뭐냐면은 직업적으로 전전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이 직장 저 직장. 그래서 공항인데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지금 당신의 관은 이러저러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 직장이라면 좋은 직장에 근무하기 힘든데 어디에 근무하느냐 그랬더니 반도체에 근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가 어떤 회사냐 그랬더니 외국계. 이게 공방 맞을 때는 뭐냐면은 외국계를 쓰니까 상당히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잘 하더라 이거죠. 외국계 반도체 회사 다니더라고. 이 사주에 보면은 그 인도 그렇고 미도 그렇고 화해 기운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전기전자 관련 부서인데 어느 쪽이냐 그랬더니 반도체, 외국계 반도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공망인지 또는 이 천간에 있는지 이게 공망만 아니면 매우 우리나라 관이라도 좋은 관이에요.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닐 수 있는 건데 외국계로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장간의 어떤 그 레벨 정도를 지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장간도 이제 급수가 있다 이거죠. 인신사에 있는 관, 인중에 병화가 있겠죠. 병화. 그 다음에 사중에 경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해중에 간목이 있다. 그 다음에 신중에 임수가 있다. 여기서 직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자 같으면 배우자운도 같이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직장도 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관도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직업론을 보면서 재성이나 관성에 대해서 이제 그 직업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거지만 직업용도 외에 자식 또는 배우자까지도 이런 그 영향력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그 관이다. 그러면은 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관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병신일주다. 여자 같으면은 장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그런 그 배우자는 아니지만 영양가 있고 지장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임경이 돼 있다.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에서 어떤 그 이게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중앙은 아닌데 지방이어도 영양가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중심지 저기에서 조직에 근무하는 관이 상생이 되어 있는 남편감 그리고 학식도 있다. 편인도 있기 때문에 학식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물도 많은 그런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여자가 병신일주라면은 신금 자체가 시모가 되죠. 그러니까 마마보이형의 자식까지도 사실은 그 일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이게 이 신중의 임수가 자식이 되겠죠. 자식 중에서 똑바른 자식이 있다. 배움도 있고 물려받은 그 모친과 유정한 마누라와 유정한 그런 그 자식이 되겠죠. 그렇게 지장간에 있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다 그 해석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해석에 대한 그런 통변이 될 수 있는 논리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정도의 관이다. 예를 들어서 안방에 있으면은 주로 육신적으로 그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의 어떤 그 운기를 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에 있다 이렇게 월에 있으면은 천간에 있으면은 그 중앙이나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관으로 보는데 이렇게 월에 있고 지지에 있으면은 지지에 있으면 특히나 지장간에 있으면은 수도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일에 있거나 시에 있으면 어느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어저께 사주를 본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사주였는데 이민의 신의 병호 그렇게 돼 있었다. 이 사주에 물론 요것도 관이 요것도 관이 있어요. 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중에 있는 기토 병기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호가 합해서 화의 기운을 일으키니 이것도 재성이 되겠고 이 자체가 충이면서 형이니까 법무, 그 다음에 외교, 통상, 무역, 건설 그러한 분야에 또는 이게 충이면서 형이 또 금융도 돼요. 금융 속성에 관이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 지방의 국가 금융 조직에 근무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관이 오화에 있으니 중앙은 아니고 지방인데 어디다 그랬더니 부산에 있대요. 나름대로 매우 영향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관이 만약에 이런 모양에서 서울의 중앙으로 오고 싶다 그래요. 이런 모양에서 만약에 중앙으로 왔다 그러면 1년 못 버티고 다시 내려가든가 그만두게 된다. 왜냐? 이 사주에는 그러한 관을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신중의 임수라는 것은 이 물상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신이면 사통팔달로 봅니다. 수도권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사통팔달된 지역에 있는 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관을 쓰는 그런 그 직장이 되겠다. 그러면 재질적으로 뭐냐 여기서 신이 있고 유가 또 있고 하면 금융 조직이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역마나 역마에 해당함으로 무슨 뭐 유통이라든가 해외 무역 같은 거 그런데 관련 그러지 않으면 금속 기계에 관련한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형이 갈렸다 이렇게 그러면 법무 조직 관련, 금융 조직 관련, 그 다음에 의료 조직 관련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이라는 것이 큰 물성을 다루는 그런 분야의 관이기 때문에 또 차가 금하고 합해서 철에다가 화기운을 입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자동차 보면 도장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한 조직에 있는 배우자감이 되던가 관으로 쓴다면 그런 조직이 된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관이라면은 그 월급 지방에 있으면서 지금 한 현대차가 아산에 있죠. 아산에 있고 삼성반도체가 평택에 있는데 그런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영향가는 있다 이거예요. 천간에서 비리비리하게 예를 들어서 신사월의 정관인데 갑이다 그러면 이건 파워가 없어요. 월급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근데 모양은 천간에 있으니 중앙에 있다 이거죠. 남들은 알아볼 수 있는데 그다지 파워는 없고 영향가는 없다. 오로지 이게 만약에 월급을 한 3, 400, 400 받는다면 여기는 그 이상을 받는 그러면서 파워도 있고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신사에 있는 관의 크기를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중에 병화를 썼다. 인시가 돼 있고 신금이 돼 있다. 천을 귀인이면서 물상적으로는 사통팔달이고 역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인호술 화국을 읽으면서 언론방송통신, 전기전자, 인터넷 그런 데에 있는 관인데 병화죠, 병화.
장생대에 있으면서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구미나 이런 잘 나가는 IT 기업 있는 그런 데서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조직이 된다. 마찬가지로 기토가 있는데 해가 있다, 해월이다. 그러면 그런 관도 이 정도의 파워에다가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에 있는 관이다 그러면은 잘 봐야 한다. 만약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미중에 정화를 썼다. 이거보다 정이면서 축이다. 이런 관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젊은 시기에는 중앙에 있으면서 이런 지지의 힘이 없으므로 파워는 없는 그런 조직은 된다. 근데 나중에 관을 썼는데 이런 지방에 가서 유력한 관을 쓰면서 월급적인 보상은 더 받고 오히려 바지 사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는 매우 알만한 정도의 조직으로 옮겨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말년에. 이런 것도 어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시장간 해석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인신사에 있는 경금, 병화, 간목, 임수가 어느 위치에 있든 시기적으로 좌표법으로 봐서 연에 있으면은 이런 시기에 쓸 것이고 월에 있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쓸 것이고 시에 있다면은 나이 들어서 그러한 영양가 있는 관을 쓸 것이고 일에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 40, 50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어릴 시에 따르는 좌표법도 상당히 시기에 따르는 그런 하나의 대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술충리의 여기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진이 있으면은 묘의 여기가 70%가 넘은 거 있죠. 그래서 매우 파워가 있고 영양가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술 같은 경우는 신의 여기가 유금의 여기가 70%가 넘어간 것이다. 여기에는 모양 형태상으로는 을목이고 신금이 되고 그 다음에 축 중에 개수가 되는데 형태상으로 자의 여기가 70%가 넘어간 게 축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토는 정화가 되는데 오화의 여기가 70%가 묻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진일주다. 여자가 여기가 을개무가 지장간에 있는데 이 을목이 70%의 여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묘목이 못지 않은 거죠. 묘목보다 약간 약한 듯한데 지장간에 있으면서 나대진 않아요. 또 나대지는 않고 영양가는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겁재, 이 겁재로 인해서 또 바람을 피든가 그런 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은 될 수 있죠. 그런 건 있더라도 이 배우자의 파워는 아주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으므로 드러내놓고 나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술충미에 있는 이런 관 같은 거 잘 봐야 합니다. 이런 모양의 관이 있었는데 교수를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관이 나름대로 파워가 있다 보니까 무관이 아니에요. 무관이 교수가 되려면은 뭐냐 하면 식신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관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컨택을 해가지고 나를 누가 뽑아가지고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부름을 받는다는 건 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뭐냐면은 동쪽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지역적으로 동쪽에 해당하는 것인가 경상도 쪽이 되겠죠. 뭐 안동대학, 뭐 동해대학, 동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저 경상도 이쪽, 강원도 쪽이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이 나무는 좀 성품적으로 어지린 자가 들어가죠. 뭐 인덕대학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뭐 동해대학, 안동대학, 뭐 인제대학교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을 꽃자가 들어가든가 이런 학교명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장간에 있고 이 연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동쪽 아니면은 이 진토 자체가 이런 수기운을 동반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변가 아니면 바닷가, 물가 이런 학교도 될 거예요. 아니면 som지방이 되겠죠. 목포대학교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해안가에 있는 대학 아니면은 뭐 섬에 있는 거니까 뭐 거제 만약에 대학교 있으면 거제대학교, 뭐 제주대학교 이렇게 되겠죠. 이 케이스는 근데 제주대학교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중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수기온이 있으므로 som지방이다 했더니 진짜 성으로 갔다. 이런 거는 물상으로 의한 대체를 어떻게 잘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고 그런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볼 때에 그 어드바이스 하려면은 서울에서 누가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딱 나라에서 결정을 내려서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은 서울이 아니라 반드시 som지방 아니면 우리나라 저 지형적으로는 동쪽이니까 경상도 강원도 쪽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 물상까지 들어간 건데 기본적으로 진술충리에 있는 여기로 넘어온 좌우묘유가 여기로 넘어온 을정신계는 매우 강하다. 영양가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양은 지장간에 있으므로 중앙은 아니고 수도권 이하 지방이 된다. 이런 정도의 관의 그 파워를 보면 되겠습니다. 인신사회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개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진술충미에 있는 이런 관들은 뭐냐 하면은 한 70점이나 80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파워라는 것은 이제 근무하면서의 어떤 본인의 영향력도 있고 또 월급을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나름대로의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정도의 파워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 섬지방이나 이런 동쪽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경이 있고 경이면 안 되지. 갑이 있고 술이 있다. 이것은 일지에다 놨지만 월에도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배우자의 여자의 사주를 받아 배우자의 운을 논한다면 여기에 신정무가 있으므로 유금의 여기가 70% 왔으니까는 배우자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술일주가 배우자의 덕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걸 만약에
재물로 쓴다면은 병술일주가 좋겠죠. 오케이. 남자 같으면 병술일주가 배우자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금의 여기가 70% 왔기 때문에 강한 거란 말이에요. 신금이. 예, 신금으로 되지만 사실 유금의 여기가 넘어온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금으로. 그래서 남자가 배우자 운이 있듯이 여자도 역시 신금이 영향가에 있고 나대지는 않으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은 확실히 하는 그런 남편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의 관으로 봤다. 관으로 봤다면은 한 40대, 50대에 쓸 수 있는 관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인데, 뭐냐면, 중앙은 아니고 수도권 이하가 될 것인데, 영양가는 있으므로 월급은 많이 받는다. 여기서 얘들이 인신사에서 한 1,000만 원 받으면 여기서는 한 70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이고, 이 술토가 어떤 글자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진술충이 있으면 건설 분야 또는 무역, 그 다음에 운수, 운송, 형이 되니까 뭐 의료계통, 금융계통이 되겠죠. 지방에 있는 뭐 이금융권 그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하는 그 금융권 조직인데 또는 방송도 되겠죠. 방송, 언론방송 통신도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화기운을 수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호술. 화의 기운으로 봐서 언론방송, 통신, 전기전자, 인터넷, 반도체까지 되는데 그러한 분야에 지방에 있는 영향가 있는 관이다. 저기 지방에 잘 나가는 공단이 있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글자 관여에 따라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 같은 경우가 있으면 더 확실하죠. 관인데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강화되니까 여기서 오는 게 화학, 전기전자, 인터넷 그게 더 강화가 된다. 만약에 언론방송으로 봐서는 뭐냐면은 지방에 있는 케이블 TV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할 수 있는 관이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물상, 자의에 의한 부분까지 해석이 된 거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좌오묘유가 70% 여기로 넘어왔을 때 얼마나 파워풀하냐. 중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짭짤한 월급도 받아가면서 영향력 등등하는 그런 관이다. 이렇게 인신사의 여기로 넘어온 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신사에 있는 입고되어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술중에 있는 정화, 미중에 있는 을목, 미중에 있는 을목이 여기고, 축중에 있는 신금, 그 다음에 미중에 있는 을목. 이것을 만약에 관으로 쓰면 어떨 것이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그 을정신계도 재밌어요. 만약에 병진일주다. 여자 같으면 여기 배우자가 되죠. 진중에 있는 개수라는 것은 임수가 쭈그리고 들어가다 매우 미약한 형태의 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임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그 병진일주 같은 경우라면 옛날에 첩경 같은 데 보면 어떤 식의 남편이냐면 역전직의 남편 그러지 않으면 재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1, 200만 원 벌어다주는 그런 정도의 남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우 배우자의 덕은 약하니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매우 힘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남편이 있는 점지도 몰라요. 본인이 내세우지도 않고 본인이 나대지도 않고 지장간에 있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나대지는 않아요. 그중에 영양가가 이게 완톱이 되면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 이게 3순위가 되는데, 이쪽 3순위는 운에서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매우 써먹기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저 배달 같은 거에서 200벌이 하든가 아니면은 택배 같은 거에서 뭐 2, 300벌이 뭐 이 정도의 남편을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술이다. 술 중에 있는 정화가 개 중에 진 중에 있는 개수와 똑같죠. 그래서 경술일주 여자들이 보면은 그 본인이 나서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 남녀 그 하나의 관을 여자 입장에서 썼을 때에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느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알기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육친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것을 만약에 직업적인 관으로 썼다. 직업적인 관으로서 진월의 병모일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물론 이렇게 격각 이것을 신자지 격각도 되면서 인터넷 전기전자 IT 그런 그 회사에 근무하는 뭐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노술 신자진이 되므로 역마죠. 택배 배달 또는 퀵 서비스를 하는 정도의 남편감 그런 정도의 직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연애에 있으니까는 위치적으로는 뭐 수도권 정도가 되겠고 시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 있다면 말년에 남편지는 말년에 만나지는 인연이 될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매우 미약한 정도의 그 영향력 그리고 경제력도 그 정도밖에 해소가 안 되는 남편이 된다. 또는 그저 그런 정도 직장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섬지방에서 진이라는 것이 하나의 섬지방도 되죠. 섬지방과 예를 들어 목포에서 어디 그 주변 섬이 있죠. 섬을 왔다 갔다 하는 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해변가나 그런 데서 일하는 어떤 그 하역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 정도로 매우 관으로서는 약하다. 근데 이런 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건데 진은 해수하고 자수하고 올 때 90% 100% 완전히 수기운화하는데 진을 갖다가 만약에 병화가 관으로 썼으면 해대운 자대운에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짱짱한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 4대운 5대운이 되겠죠. 거기서 핵심은 여기 자오밀가 돼요. 4대운 5대운.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가 신대운 유대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중의 을목은 인년 묘년이 되면서 어떤 관의 운기가 극대화된다. 이것을 미중의 을목을 남편으로 쓰는 사람들 또는 축중의 신금을 남편으로 쓰든가 아니면 배우자로 쓰든가 그런 사람들은 신대운, 유대운, 인대운, 의대운, 사대운, 오대운, 해대운, 자대운 이럴 때에 제대로 육친의 역할을 한다. 맨날 비실비실거리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다가 이럴 때에 가서 큰 사업을 일으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맨날 그 진중에 개수를 본인의 직장으로 썼는데
해대운 자대운에 가니까 그 직장에서의 본인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과장, 부장, 차장, 자람, 이사까지도 하고 회사를 퇴직을 하더라. 이런 정도가 바로 좌우묘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은 어떤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인신사에 장생을 했느냐, 이게 1등. 그 다음에 진술충미의 여기로 넘어온 을정신계냐, 그럼 2등. 그 다음에 진술충미의 극도로 약해진 모양으로 수그리고 있느냐, 그것이 3등. 근데 이러한 3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리 자화 앞에서 수기운화하고 수리오화 앞에서 화기운화하고 축이 유화 앞에서 금리되고 미가 묘화 앞에서 목이 되면서 그런 운에는 극대화되는 어떤 활동성이 되고 영향력이 강한 그런 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의 을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을목을 관으로 쓴다면은 무토가 되겠죠. 무토가 됐는데 평소에는 비실비실하다가 운이 반대로 가면서 묘대운이 왔다. 그러면 40대쯤에 묘대운이 올 거예요. 이럴 때에 묘가 오면서 합을 해서 이렇게 묘미합을 하면서 미관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상당한 고위직까지 간다. 운 좋은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고돼 있는 글자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잘 쓸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요거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관이고 죄성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장생을 했느냐, 좌우묘의 여기로 넘어온 글자가 관이냐, 그 다음에 입고돼 이 진술충미에 입고돼 있는 글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 자, 지금 시간에는 이 정도만, 지장간에 있는 이 정도만 이해해도 사주의 여러 가지 지장간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해석의 여지는 매우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관법,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 사주에 살펴볼 게 많죠. 그러다 보면은 야, 요거 써먹을 만하겠다라는 걸 찾아가다 보면은 진짜 나쁜 사주, 몹쓸 사주는 없다라는 게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